이 바닷속에서는 예. 이게 그 어떻게 보면 번창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아까 그 화면으로만 봐서는 살 수 있겠다지만 거기서 무언가 교류를 하고 뭘 키우고 뭐 예를 들어 뭐 가축을 또 기르고 뭐 이런 식의 작업이 예. 물속에서 과연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살려면은 자급자족이 돼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대공간 구조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네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아주 큰 수압을 받는 데서도 큰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대공간 구조를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 안에서 이제 공간이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죠. 경제 활동을 하는데 밖에서는 이제 바다 목장을 통해서 이제 생선이라든가 단백질을 공급하고 안에서는 식물 공장을 이용해서 이제 식물을 생산하고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면은 다른 이제 밖에서 광물 자원들 채취해서 안에서 재생산이 가능합니다. 물론 최초의 그 해저 도시는 육상의 지원을 받겠지만 두 번째부터는 기존의 거에서 이제 우리가 커맨드 센터가 확장하듯이 네네네. 옆으로 또 새로 하나 만들고 게임에서 예, 이렇게 그렇죠. 본 기지가 막 움직이듯이 예, 예. 또 확장하고 앞마당으로 확장하고 예, 가까운 데는 어떤 터널로 연결해서 다니고 먼 곳은 이제 잠수정으로 연결하고 그러면 이제 이쪽에 해저 도시 커뮤니티가 생겼죠. 근데 만약에 이쪽도 번성하고 자원이 있는 데를 차지했다. 근데 저쪽 동네에도 다른 해저 도시가 있어서 자원이 많다. 또 이 해저 도시끼리 전쟁이 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야, 예. 벌써 전쟁까지 생각을 하실 정도면 이제 살만한 거거든요. 예. 사실 전쟁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풍족하고 난 상태니까 야 예. 그런 생각이 이쪽 자원이 미네랄이 고갈이 되면은 예. 저쪽 거를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에는 아마 임계 규모에 해당하는 어떤 최소한의 그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상에서 전혀 문제 없이 이걸 하면서 바닷속에 뭔가를 만드는 작업하고 또 지구에 있으면서 우주 정거장을 쏘아 올리거나 화성에 가는 거하고 이제 거기에서 살면서 하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최초에 만들어지는 그 어떤 그 도시든 기지든 그 안에서는 다른 거를 만들 수 있을 만한 그 시설을 얘가 갖추고 있어야만 확장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이제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보면은 조그만 부족 사회 같은 것들은 결국 발전을 하지 못하고 왕국이 되어야만 결국 어떻게 발전을 해 나가는 건데 처음에 뭐 우주 해저 도시든 우주 도시든 가가지고는 거의 뭐 부족 단위의 어떤 삶을 시작할 텐데 거기서 문명이 새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그런 예측을 합니다. 네, 그게 참 어려운 질문이고요. 대답하기 네. 어려운 질문인데요. 실현되는 데까지 굉장히 장구한 세월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이를테면은 지금 기술적인 돌파들이 일부 일어나고 있는 게요. 나사가 화성 대기로부터 산소를 추출하는 실험을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는 더 대규모로 키워서 더 많은 사람이 호흡할 수 있는 요구 양 정도의 산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짜고 있고요. 달 표면의 흙을 이용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태양 전지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인간은 참 위대하네요. 우리 과학자분들 진짜. 예. 그래서 저도 그런 뉴스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그게 정말 뜻하지 않았던 분야에서 그런 품목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프로그램 포맷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역할극을 하고 있지만 네. 저게 과연 될까 하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발전 속도라면 몇 세기가 지나면 상당 부분 현실화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꿈도 꿔봅니다. 정말 솔직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 인류가 이렇게 번성하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부족 사회 때부터. 그런데 지금은 다른 것이 부족 사회에서부터 시작을 하더라도 축적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어떻게든 살아나가고 발전할 길을 찾는 데는 시간은 훨씬 더 단축될 것이다. 우리 인류가 겪어왔던 몇백만 년의 시간보다는 훨씬 더 단축된 시간 안에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해저 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저에 우리가 도시를 이루고 살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은
그건 지구가 아직까지 살만한 데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해저에 도시 지을 그 기술 가지고 그냥 땅 위에다가 돔 짓고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바닷속까지 그렇게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 과거에 이제 선사 시대에는 한마디로 과학자가 없었다. 근데 현재는 과학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고 굳이 바다에 질 필요 있냐? 똑같이 만들어서 위로 올리면 되지 않냐?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만약에 육지가 남아 있다면 그런데 이제 요즘에 기후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기후 변화로 해서 해수면이 상승한다. 향후 이제 100년 뒤에는 1m 정도 상승할 거다. 그러면 여러 도시들이 다 해수면 아래 잠길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8년도에 유엔에서 이제 회의를 했었는데요. 그 남태평양 도서국가들을 보면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육지가 이제 없어져서 자기 국가의 땅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의된 것이 국가의 성립 조건 3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땅인데 네네. 땅이 없어지면 과연 이거를 국가로 존립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육지도 웬만큼은 남아 있다면 거기 돔을 만들어서 고립된 도시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미 해수면 상승이 너무 높아져서 땅이 거의 없어졌다라고 했을 때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죠. 네.